야, 어제 하루 종일 관심의 대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혜중 골프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운명의 날이었다 그랬어요. 자, 먼저 그동안에 앞선 발언들부터 그리고 어제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었던 어제까지의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저렇게 사흘간의 수해 복구까지 하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사실은 징계를 앞두고 사실 좀 바짝 엎드리는 모양에서 취했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수해 복구 활동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하냐라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다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하더니 이제는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 쪽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징계 양정에 도움이 된다, 고려한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김기훈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20일에 인터뷰를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거나 피해 가족들 봉사활동하거나 이런 어떤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그러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시장이 지난 24일부터요. 시간과 장소를 언론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경북 예천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금 제 왼쪽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요. 어제 있었던 윤리위 소명 절차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진술서만 냈습니다. 아마 말로 나가서 입수를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대구시 쪽에서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해 봉사니까 윤리위 간 대신 차라리 약속한 대로 월, 화, 수 수해 복구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러면 실제로 안진용 기자님, 조금 뒤늦었지만 사과한 거랑 저렇게 수해 복구 활동한 게 이번 징계 결정에 좀 참작이 됐을까요, 실제로?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는요, 어제 홍 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네, 홍 시장은 과거 이 새누리당 시절에도요, 경남지사 시절이죠. 그때도 한 차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일단 당원권 정지 징계는요, 대구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시점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요? 내년 5월에 끝이 나는데 이 시점이 총선도 끝난 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총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내년 이 대구 지역에 공천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거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절묘한 계산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10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 그럼 좀 정확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과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가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를 꼭 가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심계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정도에 그친 것만 해도
홍준표 시장은 감지덕지하세요. 뭐 그렇게도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최진봉 교수님 조간들 보면 조간들마다 이게 중징계냐 경징계냐 좀 판단 다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2006년에 있었던 징계가 있거든요. 아. 홍문종 전 의원이 그때도 2006년에 수해 때 골프를 쳤어요. 아하. 그래서 그분이 당했던 징계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명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딱 있어요. 당에서 내쫓은 거잖아요. 네, 제명이. 내쫓았어요. 어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의 그 사건 때문에 윤리위에서 윤리 규정을 만들면서 22조에 명확하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수해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 골프 등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골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골프라는 단어 자체가 어허. 골프 등이로 돼 있지만 오.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중해라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근데 저는 절묘하게 당과 홍준표 시장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뭐 출당 권유라든지 아니면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나 홍준표 지금 시장이 TK 지역의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앞으로 대선에 뜻이 있는 분이에요. 또 TK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력도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하라고 권유하는 순간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그 윤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흘린 적이 있어요. 아하. 사과하거나 행동을 바꾸면 참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뒤에 사과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그냥 강경했잖아요. 그랬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사과할 줄 아냐?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 네. 이런 당 윤리위원회 기류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저렇게 삽들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아니 궁평 제2차 지하철에서 사망자가 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그냥 솜방망이 처분 이러면 경고 정도 하고 나면요 엄청난 폭풍을 그러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입장을 바꿔서 사과하고 직접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네. 국민들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서 네. 그리고 10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 홍준표 시장한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아하, 네. 본인이 지금 총선에 출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장을 하고 네. 있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양쪽 다 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징계로 10개월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허주현 변호사님 당사자인 홍준표 시장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내놓고 있어요? 네, 의외로 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네. 마지막에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저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인 것이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 말을 덧붙였어요. 요 3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콕 집어서 왜 3년이냐? 남은 시간 동안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냐? 아니면은 이번 징계로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는 입지가 좀 약화됐으니까 그 이후에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 이런 걸로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 가사 중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그게 있지만 최명희 위원장 이 3년이라는 게 어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대구시장 임기 남은 거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게 지금? 일단 대구시장 임기로 이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네. 적어도 3년은 대구시장의 위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은 나를 갖다 뒤흔들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대선의 3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미지의 실추를 입었지만 3년이 지나면은 충분히 회복되고도 만다. 아하.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네. 어쩌면 머릿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몇 년 남았지 맨날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년은 둘 다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본인만 아시겠죠? 저거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놓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징계하라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징계 기간이 끝나는 게 저보다 더 뒤더라고요. 네, 근데 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조용히 있을 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경고하고 말자고 그만큼 그랬는데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 입을 다물어라 이 말이죠.
침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발언을 하시더라도 좀 신중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지위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직업병이다. 또 얘기할 거다. 최재명 교수님.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당내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홍준표 시장은 비윤계예요. 친윤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어쨌든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본인이 뭐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대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오고 TK를 기반으로 본인은 대선 후보까지 치고 올라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본인의 입장 SNS에 올린 거 보셨잖아요. 네. 그 SNS가 그 글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시간표로 다 보여줘요. 근데 저 네 문장이자 세 문장. 네. 더 이상 이 문제로 감론을 하지 않겠다. 조금만 첨예해 올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 문장만 있었어요. 거기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갈등을 증폭 재생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글을 올렸고요. 한 번 더 고쳤는데 마지막 고칠 때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야. 그 말은 네. 처음에 썼던 말과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글을 덧붙여 왔다는 거거든요. 네. 저 3년이란 말은 본인한테는 충분히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 본인이 뭐 무너지거나 물러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영 교수님 앞서 하태경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홍준표 시장이 아니다. 뭔가 얘기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있을까요? 뭐 이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네, 뭐 역시 하의원 예견대로 지금 이미 SNS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리시기 시작했어요.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 흥미진진 이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뭐 지지하고 싶은 정상적인 정치인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이분이 홍준표 시장 지지자분이네, 완전히. 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제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지지자 중에 등에 자꾸 칼을 꽂는 저 배신자들 우는 이렇게 이제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홍 시장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쓰냐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서 이미 이제 발언을 시작을 하셨고요. 뭐 아까 3년 그 관련된 코멘트와 함께 이미 이분은 3년 후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미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벌써부터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